네, 김치영입니다.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맞네요. 한 주 전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대선이 코앞입니다.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트럼프가 낫다 아니면 해리스가 좀 앞섰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네. 최선의 시나리오,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꼽아보자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해리스 쪽으로 다시 뭐 네. 추격을 하고 있다, 승기가 기울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또 의회에서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양분을 해가는 네. 이 구도가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분들 이미 10월 달 내내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받아오고 그 가격에 반영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그 재료입니다. 지금 그 재료가 살짝 틀어지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심해진다라고 네. 좀 보실 수가 네. 있고요. 대신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리스크 중 하나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의회가 양분이 되면은 관세를 추진할 때 있어서 제동을 걸릴 만한 소지들이 있겠죠. 그 예상보다 관세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네.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 이런 식의 의회 양강구도 이렇게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뭐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개표가 지연이 되거나 혹은 그렇죠.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데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행사하는 거. 한영구 의원님, 그게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네. 속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알려드릴까요? 네.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높은 거죠. 금투세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투세 도입이 맞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 불확실 요소로 영향을 미쳤던 금투세 네. 폐지가 확정됐다 이렇게 속보를 전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네. 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얘기를 좀 하고 있었죠. 네, 저 보니까 저도 아까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금투세 폐지까지만 봤었거든요. 그러게요. 폐지 이야기 나왔을 때 시장이 확 밀렸다가 폐지에 동의하기로 이야기 나오니 갑자기 반등을 하는 거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만큼 좀 원하던 재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대선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대선 불복 행사 트럼프의 혹은 개표가 지연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 증시의 좀 불확실성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부담이 되는 요인은 해리스가 승리하고 의회에서 이제 블루 웨이브가 나오는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대비하기 좀 어려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일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 네. 이 부분이 우리 시장 반등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미국의 대선 과정과 더불어서 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소외 현상의 핵심 요인 중 하나였던 이제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거쳐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동안 말라붙었던 수급들을 조금 온기가 돌 수 있게 만드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나 11월 FMC 등 이번 주에 이제 외생 쪽에서의 변수들,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이제 뭐 수급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하방 거쳤지만 위로 올라가는 탄력은 다음 주 이후부터 또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8일에는 FMC 회의도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예측은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지영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리고 네,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1월이나 12월 인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연준도 시장도 다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가지고서 주식시장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연준은 9월 FMC 때 내년도 점도표상으로 25bp 인하를 기준으로 상정했을 때 6번에서 7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은 한 5번 정도밖에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만큼 주식시장이 연준보다 상황을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9월 달 이후로 지금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금리를 덜 내리게 만드는 시장의 판단을 유발한 것 같은데 이번 FMC에서도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본인들이 향후의 금리 경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 발언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네. 이어졌잖아요.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를 보고 정리를 해본다면은 AI 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승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패자 요인을 만든 거는 시장의 기대치가 10월 달에 주가 랠리를 하는 과정에서 높아졌는데 실제 실적이 그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 네. 그게 약간 패배 요인으로 만들었다라면은 승리 요인, 무승부 요인으로 만들었던 거는 이들의 캐펙스 투자 사이클, AI 투자 사이클이 전년 동월 대비나 전분기 대비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증명시켜줬다라는 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와 관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기대치의 문제는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을 만들어낼 뿐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실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숫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AI 사이클 여전히 계속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HBM,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이런 식들로 이제 국면들이 옮겨가는 AI 카테고리 내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그 수급들이 돌아다니는 이 환경이 당분간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간 수익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주가의 변동성은 일으킬 수 있겠지만 결국에 실적이라는 숫자가 주가를 뒷받침할 거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AI 쪽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뭐 금투세 폐지 얘기 나오면서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또 안에 뭐 호재거리를 찾으란다고 하면 네. 밸류업 ETF도 오늘 대거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수급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상장한 후에 시장의 돈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네.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그 이벤트를 볼 때는 밸류업 ETF에 편입이 됐고 안 됐고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그 밸류업의 본질적인 취지, 주주 환원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업들 계속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부터 주가 조정은 조금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과 같이 금융주들, 밸류업 ETF,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이들 업종의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ETF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기대 수익률 자체는 워낙 이제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융주나 특정 업종 그 주주 환원에 기대되는 그 업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 자체는 좀 높지 않을 거다. 이 정도 그 베이스 시나리오를 상정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증시에 신규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내일 모레는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백종원 네.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증권 시장에 있는 분들보다 네. 일반 국민들이 워낙에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맞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요즘 IPO를 하면은 또 그날 당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이슈로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는 네. 이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엔 청약했을 때 IPO 시장이 활기를 도르려면은 네. 증시 분위기가 좀 호전이 돼야 됩니다. 수급이 많이 돌아야 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금투세 폐지 시행이 뭐 제대로 진행되는 네. 게 맞다면은 수급 여건은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규 상장주들에게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종원 대표는 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막 뭐 상장하기 직전에 또 그러게요. 금투세 폐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규 상장주건, 일반 상장주건 가장 중요한 게 실적과 그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 성장성인데 그렇죠. 그게 사실상에 저는 한 달 이후에 주가 흐름이 결정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최근에 IPO 시장 전체는 분위기가 상반기하고 좀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400%까지 오르는 그쵸. 종목들이 종종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상장하면 첫날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증시 분위기가 상반기 때는 저희는 좋았잖아요. 네. 돈도 들어왔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하반기부터 수급적인 여건이 되게 안 좋아서 그렇게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네. 수급 여건이 호전이 될 만한 재료들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상반기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성과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나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네. 금투세 얘기를 해보면은요. 오늘 일단은 강한 반등, 지금 코스닥은 2%대 반등까지 네,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1%로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오늘 단기적으로 네. 이 호재거리가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반응한다고 봐야 되는지 꾸준히 아니면 시장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이로 수익률 계산해 보면 13% 정도 빠진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다른 나라 증시 또 코스피에 비해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키 맞추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번 주 뭐 수급적 그 대외 불확실성들이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코스닥 어느 정도 그동안 부진했던 거 만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사실 연말까지의 흐름을 보자면은 네. 제한적인 움직임 내에서 변동성 그렇죠. 정도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금투세와 관련한 이슈가 오늘 나왔으니까 그러면 연말까지의 지수의 전망도 좀 변경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그 같아요? 코스피 지수에 대한 네. 전망은 변경 따로 안 하려고 그래요? 합니다. 저는 네. 뭐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2,800을 넘기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이번 주에 한해서만 놓고 보면은 변동성들 뭐 상당히 높겠죠. 네. 근데 뭐 대선이나 이제 FOMC 결과 무관한 업종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오나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후보 누가 당선되든 간에 양방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고 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과 관련된 주식들은 주주 환원이라는 이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벤트가 많은 한 주네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